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정영주입니다. 오늘 매스메티카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오프라인으로 몇 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발표하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황주영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메스 심볼리카 버전 6.0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메스 심볼리카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응용 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워킹으로 바꾸고요. 예, 어, 우선 내용을 영어로 써놔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엘지브라 캘큘레이션, 그러니까 수식 계산이죠. 그러니까 수식 계산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핸드리튼 캘큘레이션, 지필 계산이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을 해왔는데 컴퓨터의 이제 성능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심볼릭 컴퓨테이션, 기호 계산이라고 하죠. 컴퓨터로 이제 그 수식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매스메티카가 심볼릭 컴퓨테이션에서는 뭐 굉장히 그 굴지의 소프트웨어고 굉장히 뭐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지만 그 기능은 매스메티카가 뭐 가장 낫다고 가장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필 계산은 뭐 여러분들 다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지만 약간 키우겠습니다. 뭐 지필 계산이 여기 뭐 써놨지만은 굉장히 그 지겹고 우선 뭐 손으로 뭐 간단한 계산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계산이 길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게 뭐 계산이 이제 서너 줄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되고요. 그런데 심볼릭 컴퓨테이션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뭐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적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분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뭐 뭘 해라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매스메티컬 인사이트 앤드 스킬 이거는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인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와 우리가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작용을 한다,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애널리틱 캘큘레이션 그런 이제 수식 계산을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이게 고도화되면은 그만큼 이제 어려운 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볼릭 컴퓨테이션은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그 어떤 개념이나 직관, 인사이트, 직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델로 계산을 해라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죠. 그게 그 알고리즘을 이제 컴퓨터에 제공을 하면은 컴퓨터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사람보다는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 부분은 컴퓨터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그 개념이나 이 직관 이쪽은 컴퓨터가 지금 뭐 AI 굉장히 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술로도 사실 컴퓨터가 인간의 그런 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능을 따라오기는 뭐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매스매티카 많이 뭐 써보셨지만은 매스매티카의 이제 핵심은 함수입니다. 함수. 뭘 하더라도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하든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식 계산을 할 때 그 입력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함수,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출력, 우리가 원하는 이 출력을 뽑아내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식 계산을 하는데 매스매티카에서 그 엘지브라익 머니플레이션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그 팔레트에 보시면은 여기 아더의 엘지브라익 머니플레이션 뭐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그 함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지만은 이런 함수들이 그 수식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이제 클릭을 하고 expand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식이 풀리죠. 풀리고 팩터를 누르면은 다시 인수분해가 되고 또 이 경우도 togeth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together가 여기 together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합쳐주는 거죠. 그리고 apart를 하면은 다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 함수들이 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여기저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그 적분식 예를 이렇게 몇 개 이제 드러놨는데요. 이런 접근식은 그 인테그레이트 이게 이제 적분 계산하는 식인데 바로 계산해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식도 이 식은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심볼릭하게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뭐 익스포넨셜인데 이것도 계산을 뭐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그 머니플레이션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코라라는 그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이벨인트, 요 이벨인트라 여기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계산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게 유용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숫자가 분명히 이게 리얼 넘버인데 그러니까 실수인데 여기 아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게 서로 다 이제 캔슬 해가지고 실수가 뭐, 뭐 되겠지만 뭐 그렇게 어, 이렇게 쓸모 있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 인테그란드를 이제 fx로 넣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게 대칭으로 이게 그 대칭으로 됩니다. 이거 뒤집으면은 뒤집으면 이제 4분의 파이에서 대칭으로 되기 때문에 요 식하고 요 식을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시메트릭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요 두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나누면은 이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는 이제 함수가 여기 sc 요 int symmetrize라는 함수인데요. 이게 그 sc로 하는 함수들이 모두 그 sc 그 메스 심볼리카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헬프를 보시면은 헬프를 보시면은 헬프 잘 보이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접어서 접어서 두 개를 합쳐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x하고 x가 캔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 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x가 없어졌습니다. x가 없어지고 여기서 2분의 파이로 구간은 같고요. 근데 이 적분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수식을 어떤 그 주어진 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이제 머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뭐 다른 방법은 그 이 함수를 이렇게 2분의 파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동하는 뭐 그렇게 하면은 금방 보여드린 것과 그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요 인테그 여기 SC extend interval 뭐 이거를 써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비슷한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x하고 요 x가 서로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 가 보면은 똑같이 됐죠. 그리고 합치면 요 x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은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바로 인테그레이트를 계산한 그 값은 그 값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려면은 그 트랜스 인트라는 요 트랜스 인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 패키지 함수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 트랜스폼 인테그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적분을 변환하는데 이제 이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트랜스폼 베리어블, 요 트랜스폼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변수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 번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결국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같은 이렇게 x에서 t로, t에서 u로, u에서 s로 계산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적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적분 요 적분 계산하는 것과 마크하는 게 있던데 요 적분입니다. 요 적분 계산하는 거하고 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로 이벨 인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삼션을 여러 가지를 주고 여기 보시듯이 이런 이제 그 어삼션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그 generate conditions를 그 false로 놓고요. 이런 식으로 그 generate conditions를 false로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스매티카가 그런 인테그레이트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들은 심플리파이도 그렇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함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함수들이 많은데 또 어떤 함수들은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값을 바로 내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익스포넌트를 우선 shift하고 normalize하고 하면은 evaluation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간 과정은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shift하는 거죠. t 플러스 something을 그냥 t로 하고 그거를 이제 요걸로 normalize 하면은 이제 요식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잠깐만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식은 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거 eval int 이게 이제 그 적분을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하면은 그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그 매스 심볼리카에 한 1000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수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SC 어떤 함수 이제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수식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그 심볼릭 컴퓨팅을 매스메티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심볼릭 컴퓨팅을 매스메티카를 이용을 해서 심볼릭 컴퓨팅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트러디셔널 노테이션 적분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호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이제 써놨지만은 결국은 지필 계산을 심볼릭 컴퓨테이션 기호 계산으로 완전히 대체하자. 완전히 대체해서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오토메이션을 이루자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지필 계산을 심볼릭 계산, 기호 계산이라고 하죠. 기호 계산으로 대체해서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그런 경우는 최소화하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키지 개발을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뭐 거의 20년 이제 19년 돼 가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제가 2017년 중간에 몇 번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 2017년에 WTC 본사에서 하는 WTC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노베이터 어워드 아까 황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노베이터 어워드를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한 달 정도 됐는데요. 6.0.0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팔레트 심볼릭 컴퓨팅 팔레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요. 이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예를 들어서 뭐 벡터 오퍼레이터라든지 여기 좀 키우겠습니다. 벡터 오퍼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미분 뭐 미분 기호라든지 뭐 적분이라든지 물론 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지만 웨스 심볼리카에서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표시만 해주지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변환을 하든지 그런 게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에서 지금 새로 추가된 함수가 거의 한 90개 정도 됩니다. 거의 한 90개 정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일일이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디퍼렌시에이션 같으면은 이제 뭐 그린 펑션 하면은 뭐 그린 펑션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제 그린 펑션을 만들어 준다든지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에 관해서는 요 밑에 이제 인테그랄 이런 아까 보여드린 인트 시메트라이즈 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분 방정식을 푸는 인트 솔브 같으면은 이제 뭐 인트 솔브 같으면은 이제 그 적분 방정식을 푸는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텐서 엘지브라, 텐서 계산 예를 들자면은 코바르 데리브 익스펜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인데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이제 익스펜드 해주는 아니면은 또 이거는 이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서 일반 데리버티브, 일반 파셜 데리버티브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함수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계산을 그 한 함수에다가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함수들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해서 더 복잡한 계산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필 계산을 하듯이 하나씩 이제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응용 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스텝 바이 스텝을 다 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고 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이제 적분이 있는데요. 요 적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워 시리즈 익스펜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심타릭 익스펜션 요거는 이제 x가 무한대 굉장히 클 때죠. 굉장히 클 때 그 주변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테일러 시리즈 비슷하게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 무한대에서 푸는 거죠. 이제 무한대에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 적분이 계산이 됩니다. 애널리티컬하게 이제 계산을 되는데 그런 이제 그 경우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파워 시리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워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썸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익스펜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매스메티카에 이제 시리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그냥 항 몇 개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일반 항이거든요. 일반 항. 여기서 n 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항에 대해서 그 일반 항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 시리즈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을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셀 i라든지 베셀 j라든지 뭐 이런 함수들을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아크탄젠트 하이퍼의 이제 시리즈 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허밋 폴리노미얼인데 그거를 이제 시리즈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항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적분 텀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쉽게 이제 접근이 되니까 이게 이제 파워 시리즈 텀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그 텀의 그 일반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몇 개를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썸이 실제로 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n에서 무한대까지 계산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감마 플러스 로그 x 그리고 요 캐피탈 감마는 그 인컴플리트 감마 펑션인데요. 감마 펑션인데 뭐 이런 식으로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심타틱 시리즈에서는 그 어심타틱 그 인테그레이트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 커널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그 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차이가 몇 개 이제 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항을 모른다는 것이죠. 일반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알고 싶은데 일반항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그 부분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계산을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텀이 이제 요 감마 텀, 요 텀을 그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한 6개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까지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패턴을 보시면은 뭐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요 텀이 나오는데 이 텀을 여기다가 넣고 곱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0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10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텀에서 우리가 그 일반항을 유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풀 어심타틱 시리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풀이에 그러니까 이런 그 전기회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두 가지 그 키르호프 법칙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은 y고 RT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드라이빙 텀이죠. 그 인풋 볼티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볼티지가 이렇게 이제 정류파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익스펜드를 합니다. 푸리에 시리즈로 익스펜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푸리의 트리그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면은 그 풀 익스펜션이 다 나오는 거죠. 몇 개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래서 무한대까지 그 이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이밸류에이션은 뭐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답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A0, AN, BN, C1, C2를 다 이제 계산을 하면은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답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항수를 그 한계 텀
하면은 요게 이제 솔루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올리면 2개, 그 다음에 5개, 뭐 2개하고 5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입력하고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정류파를 말하자면은 이제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테그로 디퍼런셜 이퀘이션 요식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풀려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텀입니다. 이 텀. 문제는 이제 이 텀. 이게 거의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미분방정식이죠. 이게 이거 미분방정식인데 이거를 이제 풀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시리즈 폼으로 그 가정해가지고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요 4개는 이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Rsolve를 이용을 하면은 이 식을 풀 수가 있는데 이 식이 풀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여기 보면은 333 텀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 식을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 없고요. 요 식을 직접 풀면은 그 점화식을 직접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뭐 10개까지 해보면은 10개까지 해보면은 여기 보시듯이 패턴이 있죠. 432, 5432, 6543이 결국 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오버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사실은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식입니다. 그 증명도 되고요. 그런데 그 SC into solve라는 그 함수를 쓰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이 편미분 방정식도 이 식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풀면은 이거를 Dsolve를 쓰면 편미분 방정식도 뭐 어떤 것들은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도를 해 보니까 안 풀립니다. 여기서 Dsolve 해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결국은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좀 복잡한 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요 PDE reduce입니다. 요 PDE reduce를 쓰면은 여기 변환식 요 변환식을 쓰면은 요 변환식을 쓰면은 식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환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요식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해 보면은 요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예에서는 결국은 그 커널 함수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푸는 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그 수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PDE reduce라는 그런 함수를 쓰면은 바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한두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트 이케이션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그러면 이쪽은 이제 항상 0이고 오른쪽은 이제 인슐레이트가 돼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변수 분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식은 다 알려져 있어요. 예,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식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AN 그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초기 조건이거든요. 초기 조건. 좋은데 이거를 다시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해서 푸리에 시리즈로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여기 이제 푸리에 사인 시리즈거든요. 푸리에 사인 시리즈를 그 하면은 바로 요거에 대한 그 일반식이 바로 바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N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 보면은 텀이 이제 한 개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럼 5개 하면 어떻게 돼요? 5개 하면은 이 그 초기 조건하고 좀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5개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100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게 있죠, 이제 오버슛이 있죠, 이제. 그래서 100개를 텀이 이제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를 사용했어요. 사용해가지고 이제 풀면은 이게 이제 그 푸리에 시리즈로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만 조금 다르죠. 처음에만. 처음에만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만 다르고 시간이 가면은 바로 이제 그 로우 오더 텀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나 100나 100개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하이 오더 가우시언 빔, 그러니까 레이저 빔에 그 퍼질 때 레이저 빔이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요 책에 보면 뭐 교과서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나온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린드리컬 모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 책에 대충 이제 그 나와 있는 순서를 쭉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꽤 복잡해집니다. 이런 계산을 그 손으로 하지 않고 모두 다 말하자면 이제 그 심볼릭 계산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쭉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계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계산이 다 있고 마지막에 결국 그 식은 요 식이 요 식이 이제 실린드리컬 모드에서 계산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은 아까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여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드가 그 어떤 그 좌표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빔이 이렇게 쭉 이제 그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